안녕하세요. 주동식입니다. 오늘은 호남주의자가 된 보수라는 그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는 기자님을 몇 년 만에 만났습니다. 이분이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당신 원래 그 동교동계에 가깝고 친 김대중 그런 성향 아니냐. 이제 뭐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제가 사람들에게 그동안에 좀 호남주의자, 호남 원리주의자 정도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걸 잘 아시는 그분이 제가 뭐 이제 보수주의자로서의 발언을 많이 하니까 그게 좀 이상하게 여겼다고 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은 제가 이제 그분에게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좀 다시 이제 제가 그분에게 설명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제 입장이 이제 변한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기본적인 시각이나 스탠스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호남 문제에 대한 발언을 전부터 많이 했었지만 당시에도 호남 문제를 고질화, 악화시키는 주역으로 친노 좌파를 꼽았던 것은 뭐 기자님도 아시고 저도 좀 다른 분들도 많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친노 그리고 좌파들을 싫어했던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호남의 반시장, 반기업, 반자본주의, 나아가서 반대한민국 정서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호남 내에 사실 그런 반체제 정서가 강하다는 것을 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사실상 지금 호남은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일원이 아니라고 좀 봅니다. 이건 호남의 불행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질곡이기도 합니다. 호남, 특히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라는 허울 때문에 사실상 미래가 없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호남에 특별한 일자리도 없고 외지에 나가도 호남 출신이라고 하면 기업들이 싫어했으면 싫어했지 별로 좋아할 일이 아니거든요. 불리했으면 불리했지 유리한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호남 출신 젊은이들 특히 능력도 있고 야심도 있는 젊은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젊은이들이 생산적인 그 영역, 그런 뭐 기업이나 이런 비즈니스나 이런 것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으로 주로 많이 가게 됩니다. 정당, 시민사회단체, 노조, 언론계, 학계 다 이제 포함이 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뭐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생산적인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이들 영역에서는 정상적인 시장 경쟁보다는 연줄들의 배경이 작용하기 쉽다는 문제입니다.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그 공급자와 그 수요자가 합의에 의해서 양자가 합의에 의해서 이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매칭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제가 위에 설명드린 영역은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호남 현지에서 좀 또아리 틀고 있는 솔직히 좀 원로라는 그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중앙의 유력 단체나 유력 인사들과의 연줄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들 젊은이들을 배정해주고 공급해주는 일종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행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그 연줄에 의한 연고에 의한 이런 식의 어떤 그 일이 그 인력 공급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호남 현지에서는 더욱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이는 호남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시장 경쟁이 아닌 그런 연고주의, 연줄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당연하게 부정부패로 연결이 되고 그것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경쟁력이 약화되니까 다시 호남 출신들이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현재 문재인 정권이 호남과 친노 좌파의 연합 정권이라는 점입니다. 호남의 경우 직접적인 인적 자원의 수혈이지만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번에 그 서울시 구청장 당선된 분 중에 압도적인 다수가 호남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의 직접 인적인 그 공급도 호남이 많이 해주고 있고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호남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상징 자산을 친노 좌파가 매우 효과적으로 악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호남의 이제 정치적 상징 자산, 상징 자산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그 상징 자산이 어떤 것인가? 바로 이제 그 상징성을 가진 그런 어떤 이벤트들, 사건들,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5.18의 피,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민주화 투쟁의 상징성, 그리고 호남이 가장 뭐 열심히 했다는 거 다들 인정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이제 호남이 가지고 있는 정책 상징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친노 좌파밖에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이 호남이 가지고 있는 정책 상징 자산을 가장 폄훼하고 지금 모욕한 게 어떻게 보면 친노 좌파 세력이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친노 좌파가 이 호남의 상징 자산을 매우 교묘하게 자기 것으로 등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컷 우려먹고 있습니다. 이 상징 자산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매우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친노 좌파와 호남의 상징 자산이 결합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문재인 정권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히 경제적인 이런 부분이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만 그리 쉽게 무너지지는 않지 않겠냐,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우파 세력들 또는 이제 뭐 중도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소위 문재인 정권의 이 폭주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은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주류 이념이 바뀌었다는 것, 바로 이 현상을 뒷받침하는 게 호남의 상징 자산이라는 것, 이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파들이 지금도 가만히 말하는 것을 보면은 왜 자신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하고 붕괴했는지, 왜 쉽사리 회복할 길이 보이지 않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현상이 바로 이 주류 이념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그 주류 이념에, 바뀐 주류 이념의 가장 강력한 어떤 근거가 호남의 상징 자산이라는 사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면 당분간 이 상황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제 단지 또 하나 이제 짚어야 할 문제는, 그러면 과연 이렇게 호남의 상징 자산과 친노 좌파가 결합해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과연 호남을 위해서,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호남 출신들이 고위직에 많이 가서 앉고, 호남이 뭐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엄청나게, 심지어 어떤 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뭐 지지율이, 국정 수행 지지율이 뭐 99%라는 통계까지 나왔던데,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해서 과연 호남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이대로 가면은 상황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문재인 정권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재인 정권이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은 호남이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호남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런 소리 적잖게 들립니다. 이번에 지금 장하성 씨 좀 그 어떤 수석의 뭐 어떤 퇴진 문제가 좀 약간의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만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립니다. 본인은 퇴진을 좀 사실 도망치려고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잡았다. 뭐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나중에 상황이 어려워질 때 전부 이제 책임지고 뭐 뒤집어 써라 하는 이야기,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이런 이제 책임성이 굉장히, 문재인 정부의 그 실패의 책임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호남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우파들의 태도도 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 비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파는 호남과 친노 좌파를 분리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어렵습니다. 호남이 가지고 있는 상징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우파는 반대로 호남과 친노 좌파의 결합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지금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호남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혐오합니다. 호남이 더욱더 좌파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저는 이제 당연히 호남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광주 유공자 명단도 공개해야 되고, 그 밖에 5.18이나 호남의 정치적 행동 등도 뭐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어떤 것도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호남도 광주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광주 현지에서 사실 또 5.18 단체들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과 혐오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왜 비판하면서 혐오의 형태를 띠냐? 그게 저 우리나라 우파들이, 보수 우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한계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우파의 호남 혐오는 우파 자신의 진화를 가로막는 그런 요인이기도 합니다. 우파는 3당 합당 이후부터,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특히 3당 합당 이후로 결정적으로 호남을
혐오하고 모욕하고 이 더러운 이미지를 덮어 씌워가지고 고립시키는 그런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사실 그거 굉장히 막강한 무기였어요. 호남만 고립시키면 우파의 중심인 영남 패권은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손쉽게 각종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해왔고요. 제가 그걸 보고 사실 옛날에 그런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거 재미난 고래 호랑이 나온다. 지금 사실 그 말이 지금 현실화된 겁니다. 지금 이 어떤 영남 패권, 이 보수가 호남 혐오를 자기네들이 정치적 무기로 악용해온 결과가 지금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손쉽게 그 호남 혐오를 이용해서 승리하다 보니까 우파가 어떻게 됐느냐. 스스로 진화하고 변화하고 상황 변화에 적응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스스로 저열화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황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그것은 이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가 단순히 정치적 차원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경제와 사회 모든 측면에서 87년 체제의 성립 이후 이 현상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사회가 변해야 되는 그 시기를 맞아서 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사실 대한민국의 어떤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보수와 영남 패권이 이건 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우파와 영남 패권이 호남 혐오를 무기로 삼으면서 스스로 발목에도 족쇄를 채웠던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상황에 처하게 된 핵심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해야 될 일은 호남에 가서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됩니다. 당신들의 그 반기업, 반시장, 반자본주의, 나아가서 반대한민국 정서를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호남과 대한민국 다 같이 불행해진다. 이런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됩니다. 영남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의 그 인종주의적 호남 혐오를 버리지 못하면 이 나라 국민 통합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 결과는 결국 당신들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다 같이 몰락하게 된다.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정치에서. 문제는 누가 이런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애당초 그 메시지의 공격 대상이니까 언급할 가치도 없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남는 게 자유한국당인데 이런 메시지를 전파할 수가 있을 것인가. 물론 노력해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선 메신저가 곧 메시지입니다. 이거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호남 차별과 혐오의 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영남 패권의 본당, 자유한국당이 저런 메시지를 외칠 수 있겠는가? 외친다 해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국민의당이니 바른미래당이니 하는 안철수가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전했으면 하는 기대도 해봤습니다만은 사실 안철수는 이런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아예 정치 철학적 바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 계속 고전해왔고 계속 이제 좀 지금 이제 기울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도 결국 이 국민의당이나 안철수나 바른미래당에 주어진 역할, 시대적인 역할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귀결되는 현상이다.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적 포지션과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게 바로 그 핵심 이유가 이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제가 이제 호남 원리주의자면서도 우파적 관점을 갖게 된 배경입니다. 무엇보다도 호남과 친노 좌파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 그래서 호남을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호남도 살고 대한민국도 산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더니 기자님이 당신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돈도 없고 아마 공천도 못 받았을 거라고 신청해도 대답했더니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셨어야죠. 호남 출신 많은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